전기 자격증이 있어요. 전기기사 자격증이. 그리고 요걸로 무제한도 풀었습니다. 근데 시설은 아직 경력은 없어요. 시설 경력은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시설에 과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과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이 버전은 순한 맛입니다. 이제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순한 맛. 네.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떠 있는 날은 아마 이틀일 겁니다. 네. 매운맛은 딱 3일만 지나가고 내리고요. 요건 다음날 들어오기 때문에 2일 동안은 두 개가 같이 떠 있을 것이고, 네. 매운맛은 3일 뒤면 내립니다. 없어집니다. 자, 순한 맛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설관리 취업하려니 교대직 많던데 이런 영상에 댓글이 달렸어요. 정말 궁금했고 여기저기 자만 구하고 있는데 지식인, 전기박사 카페 등등 전기기사 플러스 전기내선공사로 3년 동안 무제한 푸셨어요. 이미 푸신 그 기술자분이세요. 네. 시설 관리로 가면 말씀대로 어쨌든 무경력이니까 시설 교대 기사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자, 세상에요. 세상에 원칙으로만 가는 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국룰 얘기하시는데 국룰이 말이 국룰이지 예외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 예외가 더 좋을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해라 하는 게 국룰이지 사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설 교대 기사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요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답변이 이렇게 달아드렸을 거예요. 과장도 넣어보시고 과장도 넣어보시고 그리고 기사도 넣어보셔서 먼저 되는 거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먼저 되는 게 이게 먼저 됐어. 그래도 그 뒤에 과장이 됐어. 그럼 과장 옮기시면 돼요. 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갔을 때 버티기가 좋으냐. 그러면 음, 그러니까 과장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시설 교대를 안 하시고 바로 과장으로 가는 경우는 좀 힘든 일들을, 그러니까 교대 분들의 힘든 일들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밑에 사람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이제 이럴 수 있죠. 그걸 해본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그 입장을 알기 때문에 말이 다르게 나가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다가 이제 무시하는 발언들이 나가거든요. 너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무시하는 경향들이 나가는데 이때 이게 수가 틀어지면 우리 핀도 나간다고 그러죠? 네, 핀트 나가면 이 사람도 열받아서 나가버리죠. 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분들이 대부분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그거를 좀 이해해주고 같이 어우러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시설 관리에서 보면 과장님은요 중간 관리직이에요. 중간 관리직이라는 거는 밑에 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저는 몇몇 봤어요. 과장님들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고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과장님이 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실 건데 그게 만약에 없다라면 기술만 갖고 있다면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맞는 거냐? 좋은 건 맞는데 그거가 정답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교대부터 하면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장을 하게 되면요. 솔직히 전기 기술에 관한 내용보다는
예. 뭐가 많냐면 행정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잡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전기 기술자야? 아니면 이거 행정 노가다야?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 별거 다예요. 진짜 뭐 그 재고 우리 안에 있는 물품 뭐 있는지, 뭐 또 소모품 뭐 있는지 재고 파악부터 해서 뭐 저 그 우리 쇼핑 그 물류 발주 우리 필요한 소모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 얼마나 싸게 또 발주를 하고 사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 파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맨날 그 저거 관리비 부과해서 이제 비용들 뭐 난방, 전기, 뭐 수도 뭐 이런 거 전부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해줘야 되죠 격리랑 거기다가 각종 문서들 행정 문서들 왜 그러니까 저기 뭔가요 그 시도지사나 이쪽 행정관청에다가 보내야 되는 서류 작성 그리고 거기다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각종 서류들 작성 이거는 이제 보내는 서류 이거는 받는 서류 그리고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또 지원도 받아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제 오게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돈 안 되면 안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싸게 해야 돼요. 예, 아파트 관리소가 소장님이 계속 이 돈에 대해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싸게 해야 되고 돈을 많이 준 데는 외주 회사들 있죠. 외주. 이 회사 돈 많이 준 데는 잘해줘. 서비스를. 당연하죠. 근데 돈을 자꾸 깎으려고만 하는 데는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뭘로 해야 돼요? 이 과장님이 가서 이러지 마시고 막 사정사정하고 달래고 어르고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고 돈은 별로 못 주고 네,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전기 기술하고 과연 상관이 있을지 전기 기술이 써먹는 건 거의 없습니다. 행정과장 됐을 때. 그리고 전기 만약에 무제한이 풀렸으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과장이 전기 과장이 아니에요. 전기가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이런데 전기 걸어주고 그냥 주임, 일근직 주임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행정일을 난 싫다. 전기 기술 쪽만 하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뽑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겠어요? 자격증 선임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급여는 좀 올라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이 오히려 기술직에 가깝지 과장으로 가면 기술하고는 굉장히 멀어져요. 그리고 각종 교육부터 해서 직원들 교육 시간 기간 체크해야 되고 이 사람 뭐 없으면 그거 체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소방안전관리자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소방안전 너 끝났느니 안 끝났니 이거 다 체크해 줘야 되고 그거 갖다가 서류 소방청에다 또 신고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기하고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기는 안 하냐? 전기도 하게 됩니다. 네, 기술 밑에다가 뭐 기사나 이런 거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 못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과장이 해야지.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럼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급여는 오르나요? 안 올라요. 근데 연말에 급여 인상이 원하는 만큼 안 됐어요. 그러면 안 해! 그러고 나가버리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생각하셔서 한다면 아마 좀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괜찮다면은 해볼 만한 거죠. 네,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쪽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장님들이 볼 때, 이제 직원으로 원래 있었던, 교대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과장님들이 뭘 하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과장에서 전기과장에서 자기는 전기만 하려고 왔더니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금방 나가겠죠? 그래서 외부 과장들이 많이 나가는 걸 봐온 소장님들은 잘 안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잠깐 갔다가 상황을 보고 이 경력 만든 다음에 일로 가게 되면 소장님한테 어필을 그 정도로 하셔야죠. 나는 이런 거 봐왔더니 과장님들이 이런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나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가는 거는 가능하실 겁니다. 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직원을 한 몇 개월이라도 해보시고 가셔라 라는 건데 이게 정답은 꼭 아니에요. 예,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국룰이란 건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뿐이지 역시 8대2로 나머지 20%는 그렇게 안 갑니다. 국룰을 안 따라요. 다른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혼자 예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기에 늘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한 뭐 몇 개월만 가서 아, 이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것만 보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 난 그래도 바로 부딪힐 수 있어 라시는 분은 바로 가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기를 안 했네요. 전자책 소개해 드릴게요. 시설 관리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전자책 밑에 보면은 더보기 클릭하시면 거기에 쫙 해서 신청 링크 나옵니다. 거기 신청 링크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로 여기로 문자를 드려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자책에 드리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제가 얻어 마십니다. 여러분께 그렇게 해서 해드렸고 이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이기 때문에 뭐 종이로 프린트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PDF 파일이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공유 문서예요. 그래서 공유로 보게 되는데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부 다 돼요. 핸드폰도 되고 패드도 되고 노트북도 되고 PC도 되고 다 읽힐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면에 맞게 얘가 활자를 바꿔줘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활자를 크게 읽을 수 있도록 얘가 바꿔줘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공유 문서로 읽으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답변 드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